제가 상간자 소송은 거의 승소가 많거나 아니면 지더라도 제가 예상한 범위 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소송을 해봤을 때 피고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같이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 상간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노란불이라고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 남편이 바람을 피면 불륜이고 남편이 쓰레기인데 옆에서 자상하게 도와주는 남자와 썸 타는 것 같을 땐 로맨스잖아요. 현실은 어떨까? 현실도 드라마 같은 내노란불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걸리거나 헤어지기 전까지 딱히 원고인 배우자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죄책감을 갖고 바람을 계속 피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혼자하고 사귀니까 남들 눈 때문에 숨어서 데이트하고 지인한테 알릴 수 없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혼자지만 가정폭력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옆에서 내가 힘이 되어주려고 했다는 등 나름대로 로맨스와 스토리도 있어요. 물론 이건 둘이 만날 때 이야기이고 상간자 소송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증거가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상간자 소송은 거의 승소가 많거나 아니면 지더라도 제가 예상한 범위 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선임할 때 설명한 부분하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랑 다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꼼꼼하게 보고 증거 보고 내용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소송을 해봤을 때 피고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 헤어졌으니 위자료 금액에 반영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을 다 인정하고 헤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위자료 금액을 좀 낮춰달라는 경우죠. 금전적으로 좀 어렵다. 그럼 상간자들이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싹싹 빌고 누가 들어도 어려운 사정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고가 마음이 약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생각도 없다 이러면 이번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안 받고 앞으로 1회라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위자료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봐준다 하니까 존중해는 드리지만 솔직히 이런 피고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모면하고 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양심 없고 뻔뻔한 경우 많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 양심 있는 경우 흔치는 않아요. 두 번째, 헤어지길 바라면서 불륜의 증거를 오히려 보내는 경우.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를 이혼시킬 생각으로요, 불륜의 증거를 오히려 막 보내요. 그리고 집에 본인의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가자들은 이 자료 내도 좋다. 나는 너가 스스로 이혼할 마음이 들게 하겠다. 너만 열받아 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원고만 힘든 거죠. 제 사건 중에 좀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들 그 성관계하는 사진을 배우자한테 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혼시키려고 바람핀 증거를 보내니까 당연히 상간자가 싱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기혼자였어요. 엄청 쇼킹했습니다. 아마도 이 상간자 부부는 쇼윈도 부부의 그 각자 바람피면서 사는 거를 서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고 배우자한테도 상가자 소송하면 어차피 원고 배우자도 돈을 내야 되니까 양쪽 다 상가자 소송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원고 배우자가 돈을 내던가 말던가 진행 계속해서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진짜 더 올라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상한선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처음에는 기혼자인 걸 모르고 속아서 만났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알고 나서 거의 바로 헤어진 경우는 원고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니 억울하고 피고도 나는 싱글인 줄 알고 만났으니까 억울하니까 다툴만 해요. 제가 이렇게 기혼자인 걸 모르고 만난 그 상간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혼자인 걸 몰랐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랑하는 감정에 남아서 기혼자인 건 알았지만 칼같이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기혼자인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안 만났을 분들이 많아서 원고한테 미안해 하면서도
기혼자인 걸 속은 것을 엄청 억울해 하십니다. 보통 증거가 확실해서 패소할 게 뻔한데 상간자들은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 우선은 나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일단 선임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상간자 소송의 그 피고이자 가해자가 재판에 얼굴을 들고 출석하는 것을 대부분 창피해 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안 나가도 되니까 보통 질 걸 알면서도 선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법정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소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상간자 소송은 비교적 재판에서 소액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들이 내 배우자와 바람난 그 상간자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간단하게 3가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피고가 도대체 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